안녕하십니까. 시사해설의 김정일입니다. 대선 이슈를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Pandemic Crisis, Economy, Tax, Trade 등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드렸고 오늘은 계속해서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Immigration, Climate Change, 그리고 인적 문제, 국제 문제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의견들이 보수와 진보, 공화당, 민주당,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자들이 모두 크게 다르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십니까? 또는 안 쓰십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계의 86%가 마스크를 꼭 씁니다. 그러나 공화당계 시민들은 48%만이 마스크를 꼭 씁니다. 양자의 이견이 극명한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요한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82대 39 큰 차이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Climate Change 57% 차이, 인적 문제 52%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인들은 52대 46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 비백인들은 76대 23으로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에이시안 57대 24로 민주당 편을 들었습니다. 2016년 선거 결과입니다. 전당대회 대의원 수를 보면 공화당의 대의원은 94%가 백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의원은 50%만이 백인이고 나머지 50%는 비백인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견이 극심한 가운데 내가 이민자 그리고 소수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는 사안의 정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만이 나의 삶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지킬 수가 있고 나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먼저 헬스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로병사 우리 모두가 병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헬스케어에 들어가는 돈이 미국의 1년 GDP의 무려 18%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선진국들의 의료비 중에서 미국의 의료비가 최고액을 내는 것인데 그러나 혜택은 최저치입니다. 뭔가 좀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미국 내 uninsured가 2,800명, 실례했습니다. 2,800만 명, 2017년도 현재입니다. 오바마 케어가 그동안에 수천만 명의 무보험자를 보험자로 바꿔놨습니다만 한인 사회 내의 혜택도 꽤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쪽에서는 이 오바마 케어를 악법이다라고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있는데 첫째, 부자 증세로 자금을 해결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게으른 자를 나라가 지원한다는 것은 individual responsibility, 자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고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백인 고소득자들의 불만이 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메디케어로 들어가는 돈의 약 35%를 누가 쓰느냐?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의 두 개 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민자 소수계들이 주로 이걸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돈으로 이들이 호사를 한다 하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회에서는 오바마 케어를 철폐하기 위해서 한 50번 이상 시도를 했고 또 새 대법원 판사가 인준이 되어지면은 첫 번째 작업이 오바마 케어를 철폐를 시도할 것이다 라고 대법원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 헬스케어에 대한 양자의 의견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오바마 케어를 계속 확장하겠다. 앞으로 한 10년 동안 7,500억 달러를 더 투자하는데 부자 증세를 통해서 이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지론을 펴고 있습니다. 대신에 민주당의 개혁 세력들이 주장했던 Medicare for All 이것은 지지하지 않겠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수혜 연령을 지금 65세에서 60세로 낮추면서 한 2천만 명을 더 구제하겠다. 즉 빈자의 구제는 나라의 일이다라고 간주를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 철폐를 시도하겠다, 계속하겠다, 전혀 반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이드의 수혜 자격을 제한하겠다, 메디케이드 지출 상한선을 정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한 27%나 들어가고 있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의 자금을 낭비할 생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또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자본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 주장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자신이 이것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limate change,
근년에 서부 지역에서 산불이 많이 나고 남부 지역에 허리케인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피해가 엄청난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이 이견의 출발은 어디냐? 진보 측에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즉 인재다, 배기가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보수 쪽에서는 지구의 주기적인 대기 변화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가 환경 문제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두 광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수 쪽의 생각은 배기가스 정화를 위해서 경비를 지출하면 미국의 산업 제조 단가가 크게 올라갈 것이고 국제 경쟁력을 잃어버릴 것이고 따라서 국가 경제가 어렵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진보 쪽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에너지 정화 코스트를 능가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고,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의 과학자들이 배기가스 억제를 해결 방안이라고 꼽고 있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적 입장에서 보면은 석탄 산업 지역은 주로 레드 스테이트, 공화당 지역인데 여기를 제약하기 시작하면 지역 경제가 피해를 볼 수 있고 그 지역의 상하원들이 낙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구성상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의 생각입니다. 2조 달러 정도를 투입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약 2035년을 목표로 100% 클린 에너지를 전환을 하자. 그리고 2015년도에는 있었던 그 Paris Climate Agreement에 다시 가입을 하자. 그래서 국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리더 역할을 재개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코스트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산업 피해가 생기게 될 것이고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고 국가 경제를 망쳐놓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바마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약 사항 등을 모두 철폐하겠다. 이런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주장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여러분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Immigration. 우리가 이민 사회인데 이민 문제가 중요합니다. 미국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권, 노동력 전 분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불법 이민자가 미국 내 1,1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물리적으로 모두 전원 추방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Gang of Eight이라는 즉 민주당, 공화당의 상원의원이 각각 4명이 모범 답안을 하나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러나 하원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것을 폐기 처분했는데 이 Gang of Eight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이민 문제를 보시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리오그란데 대강가에서 죽은 부녀의 사진, 또 부모 자녀 격리 수용을 한 미국의 수용소,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인권 문제로 세계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또 일부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의 정체성은 백인 그리고 유럽 문화다라는 의견을 고수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xclusion,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백인의 유입은 필요한 노동력 보충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일부지만 있습니다. 둘째로 2050년도가 되면은 다수와 소수가 뒤바뀐다는 것에 대한 일부 백인들의 불안 심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새 이민자들의 복지 혜택 남용, 여기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불만도 계속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째, 불법 이민 추방을 강화하겠다. 둘째, 합법 이민도 가족 이민 초청을 제한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민은 필요한 노동력 보충 차원에서만 다루겠다. 그리고 헤이리 이민보다는 나는 노르웨이 이민을 우선한다. 즉 백인 우선 우월 사상의 노출을 자연스럽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다카 문제인데 트럼프는 다카의 무효화를 주장합니다. 2017년도에 오바마 당시의 행정명령인데 이들의 체류 연장, 고용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의 장벽 265마일을 이미 세웠는데 450마일을 다 완성하겠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멕시코가 이 돈을 낼 것이다 라고 했다가 이제는 미국이 돈을 내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산가족 격리 수용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인권 문제는 차치하고 국경 침범은 절대로 불허하겠다라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바이든은 이들의 체류 연장을 허가하고 궁극적으로는 다카 수혜자들의 시민권을 부여하겠다. 또 멕시코 장벽은 반대한다. 지금까지 세운 것은 그대로 두지만 새로 건축하지는 않겠다. 대신에
불법 침입자들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불법 침입자들의 주 통로가 되고 있는 공항, 항만의 입국 절차를 강화해서 불법 입국을 막겠다. 그리고 이산가족 격리 수용은 즉각 철회하겠다. 이것은 비인도적인 것이고 미국의 가치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국제관계. 바이든은 대중국 정책은 다자 간의 협력으로 중국의 도전을 억제하겠다. 중국을 선발하겠다. 그런 뜻이고 1대1의 대결을 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실추될 수 있고 WHO를 포기한 것은 큰 잘못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사전 조율 없이 사전 조건 없이 만난 것은 잘못된 일이다. 트럼프의 정상회담은 전혀 실익이 없었고 미국의 억제력만 손해를 본 것이다. 그리고 네이토라든가 우방 등과는 협력을 강화하고 대신에 러시아, 차이나에게는 압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론입니다. 중국과 관세 전쟁을 계속할 것이고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쇄 등을 계속하겠다. 김정은과의 회담은 성과가 있었다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토 등 우방은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을 경우는 협조하지 않겠다. 명목상의 동맥관계보다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겠다. America First가 America Alone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즉 보수주의적인 주장은 아니지만 국익 우선은 계속한다. 이런 뜻을 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나의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밖에도 income inequality, gun control, justice system reform, death penalty 등등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각자가 지성인들이니까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가로 우리가 이제 소수의 이민자의 신분으로 인정 문제라든가 이민 문제, 헬스케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삶과 직접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이슈들을 나의 중심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단지 객관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 나를 중심으로 현상을 해석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고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일부에게 있는 명예 백인 의식, 소위 honorary white mentality라는 것은 자칫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민정책, 우리 커뮤니티 안에 다카 수혜자가 많습니다. 몇천 명이 된다고 지금 계산이 되어 있고 또 가족 이민 초청자도 무수히 많습니다. 두 번째 인종정책, 트럼프가 타운홀 미팅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공개 비난해달라 하는 요구에 대해서 딴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WHO 등이 전염병을 언급할 당시에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2차 대전 이후부터 국제적인 협약의 사항입니다. 유대인 학살 사건처럼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뉴욕과 LA에 사는 한인들이 구타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민자 소속에 대한 쌍욕설이라든가 악성, 그 toxic language, 이것은 반이민 그룹의 반이민 정서를 고취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에서도 공식적으로 걱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민낯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인정 문제에 관한 트럼프는 우리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헬스케어, 커뮤니티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보다는 자영사업자와 중산층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케어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내에 복지 혜택 수용자가 일부 있지만은 그러나 수혜자의 자손들이 모두 세금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고로 큰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것입니다. 소수의 이민자 입장에서 대부분은 민주당 정책을 선호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단계가 있습니다. 나는 마지널 라이프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그룹입니다. 당연히 이들도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패닉계 중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들을 취재를 했습니다. 왜 지지를 하느냐?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트럼프의 막말로 상처를 받는 것보다는 텍스 컷이라든가 어버션 금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히스패닉계의 배경은 참 다양합니다. 플로리다의 큐반이라든가 애리조나의 멕시칸들은 크게 다릅니다. 에이시안계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 비율은 57대 24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의 선택은 나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 이유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모르거나 또는 잘못 알고 선택하는 경우에는 적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하시는 바람에 오늘 뉴스 제작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아이타스카 성당의 김창환 부제님 네 분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보고 읽는 이 프롬프터 원고를 새벽부터 나와서 편집하고 교정해 주셔서 아주 쉽고 부드럽게 읽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캐머라 워크라든가 영상 편집이라든가 번역, 또 기사 작성, 또 무슨 인터뷰어 이런 데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자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뉴스, 로컬 뉴스 간추려 보겠습니다. $1,200 지원금, 그리고 추가 실업수당 이런 것의 선거 전 지급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상원의 공화당 원내 총무가 걸림돌입니다. 그는 어제 공화당 의원들에게 스티뮬러스 플랜 지원금의 선거 전 지급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화이트하우스에 전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반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재정적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고, 대법원 판사 인준에 대한 지장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어제 재무부와의 $2조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내 은행 어카운트를 갖고 있고 거래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내 호텔 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중국계 은행들과 어카운트를 텄고 거래를 오래 해왔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중국 정책이 약하다고 공격을 해왔었습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거버너 제이비 프리츠커가 코비드-19의 감염자 증가로 4개 카운티의 실내 식당이라든가 바 영업을 다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뉴페이지 카운티를 비롯해서 케인, 윌, 켄터키 카운티 등입니다. 오늘 금요일부터 이 조치가 유효하게 됩니다. 일리노이 주 내 코비드-19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어제 하루 감염자 수가 3,714명, 사망자 41명입니다. 포지티비티 레이트는 5.5%로 올라갔습니다. 시카고시가 여행 제한 지역을 5개 주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콜로라도, 오하이오, 델라웨어, 웨스트 버지니아, 텍사스 등 5개 주입니다. 이 주들을 여행한 사람들은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